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영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This is Mr. Zhang from Visa in Korea. 오늘은 제가 강의를 최근에 올렸는데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셔서 오늘은 그 E74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 E74 비자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뀐 E74 비자가 우리 회사에 도대체 몇 명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posted my Korean lectures with the English some of the translation on my and PowerPoint and materials. So some other persons asked me several times about how many E9 visa holders can change to E74 visa at one company. So I just make you clear for that. Okay. 우선 2023년도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지침이 나왔고요. 그 지침 사항 중에 다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는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4년 이상인 사람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3단계를 이수를 하게 되면 5년 이상 일한 걸로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소득 포함해서 52점 또는 소득을 제외하고 미래기업 가치, 기량 검증, 그 다음에 면허 라이선스, 그 다음에 학력, 나이, 한국어 포함해서 72점, 35점은 이제 미래기업 가치 포함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 중에서는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2,500명이 이제 정기 분기 3, 6, 9, 12월 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기 선발이 625명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은 총 25점 플러스 추가 점수 작년부터 포함된 거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점수가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제 자산 요건 말고 이제 정기 적금 관련해서도 좀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이제 8년 이상 근무한 외국 근로자에는 뿌리기업 같은 경우나 농축업 같은 경우는 15점만 주었었고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점이었는데 이제 8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보다 혁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2023년도 제 자세한 사항들 점수에 관련된 거는 정기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근무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올렸던 300번째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 문의가 정말 많이 왔어요. 회사에서 몇 명의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예를 들자면 모든 사업장에는 E9 비자에서 E74로 비자를 변경할 때 한 명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된다. 다음에 이제 두 명째부터 이게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예를 들면 일반 제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산업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2022년 기준입니다. 근데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49명까지가 한 명 됐어요. 한 명. 물론 그다음에 이제 9명까지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야 2명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어,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래 일해서 비자를 다 변경해주고 싶은데 비자를 다 변경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지침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반 제조업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반 제조업도 많이 차이 있었습니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래 49명까지 이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49명까지 2명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일반 제조업이에요. 일반 제조업이고 만드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한국인이 자, 한국인이 9명이다. 이 경우에 2022년도에는 한 명만 가능해요. 아니면 2023년도 당연히 한 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인이 만약에 10명인 경우에 2022년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한 명이에요. 근데 2023년은 몇 명이라고요? 2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10명이 넘으면 이제 2명이 가능하다. 2023년도에는 한국인이 2명이 넘으면 이제 한국인이 10명이 넘으면 2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50명에서 99명까지는 3명, 100명에서 149명까지는 4명 이렇게 이제 인원을 산정할 수 있게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뿌리산업. 기초적인 것들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거 뿌리산업이에요. 뿌리산업도 어떤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제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금형, 그 다음에 소송 가공, 그 다음에 열처리, 표면 처리, 그 다음에 용접도 들어가고요. 마지막 하나도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이라고 주조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6대 뿌리산업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다 제조업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뿌리 기업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어요. 특히 이제 2022년이건 23년이건 한국인이 없어도 E9 비자 근로자가 조건이 된다면 E7-4 비자로 한 명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명째부터가 문제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9명까지가 한 명이었고 근데 올해는 5명이 넘고 9명까지는 2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명에서 19명까지는 3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20명에서 29명까지는 4명이 가능하고 다 30명에서 39명까지는 몇 명이 가능하다고요? 5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50명이 안 된다. 40명에서 49명의 한국인이 있으면은 6명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는 2명째 또는 3명째부터거든요. 원래는 5명에서 9명이 있는 경우 이전에 1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가능하고요. 10명이 넘으면 3명이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업체 중에서도 이전에는 여기에 걸려서 이미 E7-4 가지고 있는 분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한 14명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물론 그 국민 고용 우수 기업으로서 전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5%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반 E7-4보다는 연장할 때마다 그 인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업체가 2명,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1명씩 더 추가되는 바람에 1명, 3명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그게 1명이 더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국인 근로자 수가 좀 적더라도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농축업인 경우에는 우선은 2명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E7-4가. 이전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 10명이 안 되면 2명, 1명, 2명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명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명이 넘으면 10명부터 19명까지는 정말 3명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1명 정도가 가능했었는데 9명까지는 결국은 아무도 없어도 되고 1명, 2명, 3명부터 9명까지니까 2명이 신청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 건설업은 한국인 인원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평균 공사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열리 연간 이제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명, 그다음에 50억에서 100억 같은 경우는 3명, 100억에서 200억은 4명, 200억에서 300억은 5명, 300, 400억은 6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이제 일반 제조업으로 볼게요. 일반 제조업인데 자, 일반 제조업이에요. 일반 제조업은 한국인이 10명부터 49명까지 E7-4 비자를 2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 자, 10명, 한국인이 10명에서 49명인 경우에는 2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2년도에 1명의 이내인 근로자가 E7-4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2명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케이스인데 이전에 2021년도에 E7-4 비자를 받은 사람이 1명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2명이 E7-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35명인데 한국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일반 제조업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한데 2022년도에 E7-4 1명, 또 2021년도에 E7-4가 1명, 총 2명이기 때문에 이제 쿼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해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17년도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F299로 비자 변경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 E7-4가 1명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몇 명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E7 F299
E7-4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E7-4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F2 비자하고 E7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E7-4는 여기 한 명이고 여기는 E7-4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쿼타는 한 명이 남습니다. 한 명이 쿼타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017년 E7-4로 해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E7-4에서 2023년에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명이 가능할까요? 2명이요? 쿼타가 살아있을까요? 자, 한국인을 35명으로 했어요. 35명으로 한 경우에는 자, 여기가 한국인 5명마다 1명이 비자가 되는 거고 이것도 5명마다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비자를 가지려면 한국인은 최소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되면 이제 다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35명이기 때문에 E7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2명이 E7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자, 모든 업체, 모든 회사는 E9 비자 근로자를 쓰고 있는 회사는 한국인 상관없이 조건이 되면 한 명의 E7-4 비자를 가능합니다. E7-4 비자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9명인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은 이제 한 명이 되겠잖아요. 일반 제조업.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F299이 한 명이 있고 또 E7-4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13명이면 한 명이 가능할까요? E7-4가 한 명이 더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13명이면 기본적으로 제가 5일 하는 거가 어떤 기준이냐면 그 내국민 보호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국민 한국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보호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인 5명당 외국인 전문 인력 1명이 가능하고 이 외국인 전문 인력은 E7, 1, 2, 3, 4, 그 다음에 F2, 99, F7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F299 회사에서 변경했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왔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E7-4입니다. 한 명은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회사에서는 한 명은 가능해요. 근데 10명이 넘으면 2명이 되잖아요. 2명이. 그러면은 외국인이 총 E7이 몇 명이죠? 예, 3명을 만약에 E7을 하려면 최소 한국인이 15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명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F299는 회사로 옮겨올 수 있어도 E7-4 비자가 이제 한 명이 됐잖아요. 한 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자, 한 명이 더 할 수 있느냐? 원래 이거대로 하게 되면 한 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F299 비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최소 15명이 있어야 돼서 이 사람의 쿼타는 없어집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출입국에서 요즘에 새로 이제 추가로 요청하는 거가 그 외국인 고용 현황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냐면 외국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그 다음에 비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F2 비자가 있으면 이거는 5명당 1명, 5명당 1명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F299는 E7-4가 아니기 때문에 E7-4는 2명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E7-4를 시작하려면 지금 현재
한국인이 지금 15명이 되어야 E7-4 쿼터가 있더라도 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1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쿼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명은 상관없어요. 한 명은 상관없는데 두 명부터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상관없습니다. 두 명부터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F299 비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E7-4 비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가면 되겠죠. E7-4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1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회사에 F299 비자가 한 명이 있고 E7-4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13명의 한국인이 있더라도 15명을 채우지 못하면 한 명의 쿼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건 출입국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 강의 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오늘은 E7 비자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E9 비자 근로자에서 E7 4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가족 초청도 가능하고 또 추후에는 F299으로 비자 변경하고 영주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가장 첫 시작점이 되는 게 E7-4 비자입니다. 그래서 E7-4 비자로 변경해야 그 다음에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에 이미 E7-4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E7-4에서 F299로 비자를 변경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국에서도 뭐라고요? 외국인 고용 현황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 각각의 비자 코드군, 이 사람의 쿼터가 지금 2명 있는데 F2가 1명이고 E7-4가 1명이면 이 사람은 원래 일반 저조면 1명 쿼터가 생기는데 총 3명의 전문 직종이 있기 때문에 15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서 이 사람은 쿼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6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10,000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 굉장히 알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PPT도 만들어야 되고 자료도 정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구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광고가 없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 없이 편하게 1시간짜리 강의 또 30분짜리 강의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 그럼 친구들한테 꼭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를 신청할 때 E7-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허용 인원, 결국은 한국인 인원 대비했을 때 E7-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에게 아마 그 기회가 주어질 거고 앞으로 한국에서 사시면서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회사에 좀 많이 베풀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고득점은 이제 쿼터 마감이 됐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70점 이상인 분들은 고득점으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을 거고 조금 불안한데 라고 하신 분들은 3월달에 신청하시면 625명을 선물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볼 때 65점이 넘으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부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때도 1분기 때 커트라인이 52점이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625명은 처음으로 뽑기 때문에 다 250명이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65점이 넘으면 무조건 신청해라.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거의 99%가 한국어로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 같이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전화번호는 010-6383-3078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